김종길 국어 논술학원 오목관 강사 박세진입니다. 저는 현재 강서고등학교 1학년 내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학부모님들께 인사도 드리고 강서고 시험은 어떤 경향이 있는지, 그리고 제가 어떤 식으로 수업을 좀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강서고 내신과 관련해서 영상 챙겨보시고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좀 차분하게 글로 읽어보고 싶으시다 하는 분들께서는 네이버 카페 종길이 커뮤니티 검색하셔서 카페 내에서 강서고 검색하시면 제가 쓴 총평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강서고 시험이 어땠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강서고 시험에 대해서 한 줄 요약을 한다면 정규 기간에도 열심히 했던 친구들만이 웃을 수 있는 시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이게 강서고 혹은 강서고 국어와 관련해서 많은 학부모님들이나 많은 선배들 그리고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 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강서고 국어는 완전 정시 스타일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정시 스타일이야 라고 하는 건 시험의 형식이 모의고사야 라는 이야기도 내포하고 있지만 동시에 어떤 것도 있냐면 내신 기간이라 그래서 내신 기간에만 좀 속된 말로 빡세게 공부를 한다 그래서 시험 성적이 상승한다거나 아니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규 기간에도 열심히 자라 함은 평소에 국어 실력을 탄탄하게 쌓아놓고 국어의 감을 잃지 않으면서 국어의 센스를 기르려고 노력한 사람만이 이번 시험에서도 고득점을 좀 차지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강서고는 도대체 왜 정규 기간에도 열심히 했어야 했을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강서고등학교의 내신 경향을 일단 3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해보자면 이번 내신 경향은요. 첫 번째로 교과서 범위가 굉장히 평이했습니다. 책에 교과서 맨 앞에 있는 1강, 2강, 3강, 4강에 나오는 작품들이 1단원부터 4단원에 나오는 작품들이 쭈르륵 나왔고 거기에 뭔가 심화 수준의 본문도 교과서에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빼셨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습서나 평가 문제집으로 주로 준비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것과 더불어서 저와 같이 학원에서 추가 문제를 또 풀었던 친구들은 사실 교과서 범위에서는 그렇게 어렵다고 느끼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친구들도 강서고 다니는 대부분의 친구들도 교과서 범위에 대해서는 내가 좀 준비를 했다, 자신이 있다고 아마 평을 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내신 경향이 어떻냐면 객관식 난도가 굉장히 높았고 서술형 감점은 최소화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사실은 객관식이 쉬우면 서술형 감점을 굉장히 박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감점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어쩌면 학생 입장에서는 꼬투리가 잡혔다고 생각할 만큼 감점을 굉장히 헤비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 시험에서는 서술형 감점을 좀 유하게, 그러니까 서술형 감점을 최대한 덜하는 방향으로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객관식 시험의 난이도가 너무 높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객관식에서 이미 충분히 감점이 되었기 때문에 서술형까지 감점을 너무 많이 시키다 보면 중학교에서 이제 막 고등학교에 올라온 친구들이랑 서술형 쓰는데도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고 만약에 서술형 감점을 너무 세게 박하게 하면 아마 편차가 너무 커지지 않을까 그런 걸 좀 예상을 하셔서 조정을 하신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일단 내신 경향은 전반적으로 이런데 왜 강서고 국어 시험은 어려웠을까? 가장 큰 문제는 교과서 외부 지문이었던 수능 특강입니다. 수능 특강은 책 제목에도 나와 있다시피 수능을
대비하는 교재입니다. 그래서 수능에 이제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고등학교 3학년들이 푸는 교재예요. 자, 그래서 근데 물론 내용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2학년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근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막 올라와서 중학생 티도 못 벗고 중학생 때 어떤 국어 공부라는 것만 생각했던 아이들에게 너네 고등학교 3학년들이 푸는 수능 특강 시험에 낼 거야 라고 하는 거 첫 번째로 일단 심리적 압박감이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아직 수능형 문제에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에게 수능형 본문과 수능형 문제를 출제한다는 게 난도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작용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수능 특강을 학교 수업에서 전혀 다루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사실 수능 특강을 다룬다고 해도 학교에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해. 학교에서는 이런 부분을 시험에 낼 거야 라는 힌트를 주면 충분히 대비를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학교에서 아예 수업 시간에 나가지를 않으니까 아이들이 풀어야 되는 건 정말 수능 특강 책 한 권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수능 특강 책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본문, 한 작품당 문제가 적게는 2문제, 많으면 4문제, 5문제밖에 되질 않습니다. 시험을 대비를 해야 하는데 문제 5문제 풀고는 시험에 대비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심리적 압박감과 심리적 부담감뿐만 아니라 정말 객관적으로 봐도 사실 혼자서 하기에는 좀 불가능한 시험이었기 때문에 시험의 난도를 굉장히 어렵게 체감했을 것이다 라고 느끼는 요인이 아니었을까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그러면 저는 어떤 식으로 강서구 수업을 준비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많은 친구들이 강서구가 이제 강서 양천을 대표하는 남고다 보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의외로 아이들이 조금 꼼꼼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필기를 좀 놓친다거나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한 이야기인데도 그거를 약간 딴 생각을 한다든지 해서 놓친다거나 뭐 그런 경우가 조금씩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꼼꼼한 필기가 자신이 없는 친구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친구들도 좀 걱정이 없는 게 저 같은 경우는 필기를 학교별로 그 반별로 수합을 합니다. 그래서 앞반 선생님과 뒷반 선생님의 어떤 수업 내용이 조금 다르거나 강조한 부분이 조금 다르거나 필기 내용이 다르거나 혹은 내가 필기를 놓쳤거나 하는 부분도 제가 하나하나 좀 꼼꼼하게 확인을 다 해서 수업 시간에 그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확인을 하니까 이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수능 특강과 관련한 본문이 나오는데 많은 문제를 풀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시험을 대비해야 되는지 막막하셔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저희 친구들이 인정했을 정도로 제가 꼼꼼하게 연계 문제, 연계 지문까지 다 준비를 해서 수업 시간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게 아이들이 이번 시험에 연계 작품이 나오지 않았어도 도움이 됐다. 왜? 나는 이런 문제까지 풀어봤다라는 자신감이 일단 생겼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분석도 제가 자신 있다고 단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좀 저의 장점 중에 하나인데 많은 이제 남고 친구들은 좀 학원에 있는 수업을 따라간다거나 아니면 학원에서 시키는 것만을 좀 한다거나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좀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해서 국어에 대한 학습법을 좀 알고 그걸 오래 지속시키고 싶다 하는 소망을 가진 친구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기를 원하는 학부모님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니즈도 제가
할 수 있게 제가 클리닉을 좀 맞춤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원래 평소에 좀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싶은 친구들도 있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수업 시간에 학교에서 다룬 내용인데도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한 번 더, 학원에서도 들었지만 한 번 더 듣고 싶어요. 그런 친구들도 있고요. 아니면 암기를 좀 더 꼼꼼하게, 제가 조금 잘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암기를 좀 더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 거 제가 다 맞춰서 1대1 클리닉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험에서 어떤 것들을 제가 좀 적중을 했는지 몇 가지 사례만 조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이 글씨가 제 글씨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남학생들이다 보니까 글씨를 조금 이제 삐뚤빼뚤하게 쓰거나 못 알아보게 쓰는 경우, 아니면 수업 시간에 졸다가 써서 좀 식별할 수 없는 경우가 좀 있는데, 제가 그런 거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서 아이들이 한 번에 좀 눈에 들어올 수 있게 손필기 자료를 나눠줬었거든요. 그 직전 때 나눠준 손필기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1단원에 들어갔던 시 작품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한 페이지의 일부를 제가 캡처를 해왔어요. 근데 이 하나, 둘, 셋, 넷, 5줄, 6줄밖에 되지 않는 부분에서 문제가 이제 2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와 연계된 어떤 운율을 느낄 수 있는 요소에 대해서도 제가 중요성을 필기를 강조를 해놨었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와 연계되었었던 어떤 그 시간과 관련해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게 어떤 시간인지를 물어보는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예상을 했었고요. 여기 보면 서술형 1번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 1번에 아예 정답이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였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화합하고 좋아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진 그런 부분이 어디인가를 찾는 문제와 관련해서 정답 선지를 미리 좀 찾아놨어서 이 페이지만 시험 때 좀 내가 평소에 공부를 조금 국어에 신경을 못 썼는데 선생님이 나눠준 필기라도 좀 외울까 해서 마지막에 좀 막판 스포트로 공부를 좀 열심히 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험 첫 페이지에 나왔었던 문제들을 다 마치고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파수꾼과 관련한, 극문학과 관련한 어떤 적중 사례인데요. 이거는 보기 적중 사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출과 관련해서는 이게 무조건 나올 거라고 아이들한테 여러 번 강조를 했어요. 학교 선생님이 좋아하는 보기였습니다. 그래서 서술형으로도 출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그냥 단순 오지선다 문제로 출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냥 외워라, 이걸 분명히 변형해서 문제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아이들에게 강조를 했던 부분인데 실제로 출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아이들이 좀 극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보기가 아니었는데 예상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해줬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보면 참여문학과 관련한 보기가 나와서 낯설어하는 친구들이 많았었던 보기였는데요. 여기 밑부분 보시면 이태준의 달밤은 일본 제국주의가 당시 조선 사회를 강제적으로 자본주의로 이행시킴으로써 하고 그 밑에 부분 보면 각박하고 냉정한 사회가 되었음을 작가가 비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저는 실제로 1930년대 가난한 조선인들이 많았다는 사실이 이 성북동이라는 배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또 달밤에 나타난 문제의식을 아이들에게 필기를 직접 하고 빈칸을 채워가면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같이 했었던 친구들은 앞부분에서 사르트르의 앙가주망이라고 하는 낯선 게 나와서 조금 놀랐지만
뒷부분은 세진쌤하고 했던 부분이구나 해서 많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제가 수업 시간에 아이들에게 이거는 서술형으로 충분히 출제가 될 수도 있고 오지선다로도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외워라 하고 필기를 해줬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 직전 때 필기를 같이 좀 살펴봤었는데 거기 직전 자료에 제가 추가로 이 비유적 표현의 의미를 길게 또 설명을 해놨었습니다. 근데 이 길게 설명한 부분과 간단하게 설명한 부분을 결합해서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울음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선의 현실과 결부시켜서 이해했을 때 보조관념과 원관념, 원관념이 가리키는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문제 있었는데 선지의 내용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A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서술형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요. A 부분은 그 소설과 관련해서 이제 달밤이라는 소설에서 황수건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으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그 황수건의 성격이 어떤지를 쓰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대비를 하라고 강조를 했던 부분이었는데 제가 실제로 필기했던 내용 그대로 황수건의 성격을 쓰라는 문제가 나와서 아이들이 어렵지 않게 제출할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극갈래와 관련해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파수꾼뿐만 아니라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극갈래 관련해서 무조건 갈래의 특성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거니까 반드시 암기를 해야 한다라고 해서 기출 포인트를 잡아줬던 부분인데요. 바로 똑같이 갈래에 대한 특징 해서 극갈래란 무엇인지, 극갈래가 소설이나 뭐 서정갈래, 뭐 서사갈래와 다른 점은 무엇인지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어서 이 부분 중요하게 다뤘으니까 외워야지 했던 친구들은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영웅 모집이라고 학교에서 다루지 않은 수능 특강 범위였는데요. 제가 여기서 이제 했을 때 1930년대 다양한 인간군상을 비판하기 위한 그런 희곡 작품이고 이 희곡 작품은 관찰자적 시선을 가진 사파적 구성,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발단, 전개, 절정, 하강, 대단원의 5단계를 거치지 않는 실험적인 똑같이 관찰자적인 파고다 공원에서의 어떤 희곡이다라는 내용을 수업 시간에 강조를 했어요. 직전 시간에 다시 한번 강조했던 부분이고, 근데 특히 이 파고다 공원의 특징과 관련해서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곳이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좀 그대로 뭐 다양한 인물 군상, 관찰자 이렇게 내용적인 표현상의 서술상의 특징도 문제로 예상을 했지만 여기 뒤에 보시면 그 다른 문제 보시면 파고다 공원의 어떤 다른 선지 보시면 파고다 공원의 어떤 특수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도 출제가 되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제 수업의 어떤 특징을 간단하게 좀 요약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 수업에는 없습니다. 지루함과 게으름이 없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좀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선생님 너무 졸린데 수업 때 잘 수가 없어요 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요. 자, 근데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사실은 막 어떤 유머러스함이 막 엄청 높은 사람은 아닌데 아이들과 약간 공감대를 만드는 거에 좀 중점을 두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런 인간적인 부분에서 정을 많이 느끼고 그런 부분에서 제 이야기를 재밌게 들어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아이들이 뭔가를 공부할 때에도 다른 작품과 연관을 한다든지 아이들이 너무 졸려해서 잠깐 썰을 푼다고 할 때에도 그 작품과 관련한 썰로 자연스럽게 작품
작품 속으로 들어간다든지 하는 좀 경향을 보이는데, 그런 게 좀 아이들에게 있어서 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선생님 수업이 좀 지루하지가 않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내가 연계 문제나 연계 작품이나 시험에서 중요한 부분이 좀 귀에 들어오는구나 하는 걸 좀 느낄 수 있다고 해서 이런 좀 지루함과 게으름이 없다는 내용을 좀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되게 많은 좀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조금 꼼꼼하지는 않아요. 우리 아이가 세심하게 챙기지는 않아요. 그래서 숙제를 좀 못한다거나 빠뜨린다거나 할 것 같아요 라는 부분을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그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와 같이 수업을 하면 숙제나 뭐 해야 하는 과제에 대한 미수행은 결코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아이들이 놓칠 수 있는 필기라든지부터 시작을 해서 아이들이 해야 하는 과제에 대해서도 검사를 좀 확실하게 하고 있고, 그거를 다 수행하지 않으면 좀 귀가를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끝까지 수행해야 좀 수업 클리닉을 마무리할 수 있는 식으로 제가 좀 꾸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수업 때 어떤 걸 좀 가지고 있는지 제 장점을 좀 적어봤는데요. 저는 좀 재미와 센스가 있다는 이야기를 좀 들어요. 근데 제가 조금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건 재미와 센스도 좋지만 아이들에게 정확한 기출 분석과 기출 문제를 제공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들에게 1주차부터 5주차, 6주차 수업할 때 각 수능 특강과 관련해서 OX 퀴즈를 배부했는데요. 다음 기말고사 수업 때는 이 OX 퀴즈를 좀 더 많이 문제를 풀려서 아이들이 어떤 선지가 나와도 좀 대비할 수 있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연계 지문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될지 예상이 안 되기 때문에 되게 막막했는데, 선생님이 주신 자료나 수업을 들으니까 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명확해졌어요 하는 좀 좋은 후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아이들이 연습을 충분히 할 수 있게 연계 지문이나 연계 문제 많이 준비를 계속해서 해 나갈 걸 약속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이들이 이제 국어와 관련해서 좀 관심이 없거나 자신감이 없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제가 국어 자신감을 확실하게 길러드릴 수 있다는 거 약속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네, 감사합니다.